요즘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 다들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627 대책이 어떻다, 11호 대책이 어떻다, 대출이 막혔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근데 저는 지금 부동산을 볼 때 이런 뉴스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물론 맞지만 결국은 그 규제가 만든 흐름, 그걸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를 살펴보면 수많은 규제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고 시장에서는 매번 그럴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 이젠 끝났다. 언론에서는 역대급 규제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차트 열어보면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규제를 기억하는데 시장은 새로운 기준 선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규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규제를 통해서 앞으로 4년,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규제가 나왔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또 결국 규제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은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규제가 정말 많이 나왔지만 딱 주요 규제들 5가지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5개를 이해하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훨씬 선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 5번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문재인 정권 때의 8.2 대책, 그리고 9.13 대책, 12.16 대책,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 그리고 10.15 대책. 이렇게 5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8.2 대책, 규제의 시작이었죠. 양극화가 시작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2번째로 내놓은 대책이긴 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동산 양극화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요즘 서울과 지방,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신축과 구축, 이런 차이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꼽으라면 저는 8.2 대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정부 굉장히 강한 규제였어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발표했죠.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당시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잡히는 거 아니야? 이번엔 진짜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시장은 예상과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빨리 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집에,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집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파리 대책부터 양극화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9.13 대책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똘똘한 한 채의 탄생입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면서 이 수요를 줄이고 싶었던 거예요. 보유 부담을 높이는 측면에서 종부세를 강화했던 거죠. 여러 채를 포기하고 한 채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거나 한 채가 아니라 입지가 좋은 제일 좋은 한 채. 그때부터 이제 얘기한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규제가 만든 건 가격 하락이 아니라 자금 집중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216 대책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금 보유. 이게 계급이 된 날입니다. 이 규제는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제로. 정말 충격이 컸어요. 역대급 규제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이 시기에 또 유명한 말이 있었어. 집보다 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정말 사회 전체를 그냥 들썩들썩 했던 때예요. 근데 이 정책이 남긴 진짜 흔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뀐 게 소득보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대출보다 내 자기 자본, 이게 중요한 포인트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현금 체력이 시장의 기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27 대책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끝나고 윤석열 정권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첫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극도에 달했을 무렵이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12.16 대책 이후로는 이 정도의 규제는 뭐 다시 보기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도권 주담대를 완전히 막아버렸고 그 중에서도 대출 한도도 줄였고 DSR 영향도 더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 그래서 대출보다 현금이 중요한 어떤 그런 시점을 또 한 번 강조하게 된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15 대책, 실거주의 완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10.15 대책 이후에 정말 강해진 게 실거래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때 뭐가 나왔죠?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아파트 매수할 때 관할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반드시 부여가 되는 거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갭 투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어떻게 되죠? 전세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좋은 지역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가, 내가 거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거주 시대의 완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실거주 시대의 완성이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전세의 종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재밌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파리 대책으로 양극화가 시작됐고, 또 서울 매물이 잠기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격차가 확대됐고, 9.13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생겼고, 또 12.16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 보유, 현금 체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장 계층을 결정하게 됐고요. 또 6.27 대책을 통해서 6억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내 자기 자본 비중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10.15 대책을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면서 실거주가 강조되고, 이러다 보니 갭 투자는 끝났고 전세는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4년을 전망할 때도 이런 규제 자체보다 이 규제가 어떤 기준선을 만들고 있는지, 또 정부에서 바라는 방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집값을 잡자는 얘기, 또 집값을 하락해야 된다는 정부의 스탠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잠깐의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나왔던 10.15 대책을 통해서 지금 투자 수요들은 움직일 수가 없고 실거주 수요들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세가 씨가 말랐고, 하반기가 되면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월세가 지금보다도 더 폭등할 거고, 그런 것들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규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흐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고 현재를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저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이 어떻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을 자주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